안녕하세요. 핵심 쏙쏙 바로 응용하는 실무 오토캐드 유식강 완성의 김혜숙입니다. 먼저 교재를 구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학습하기 전에 같이 화이팅을 외쳐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파트 1의 사용자 환경 설정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교재는 1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CAD라는 용어는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즉 컴퓨터가 디자인을 도와준다는 의미죠. 지금은 이제 연구 버전에 많은 CAD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봐주시고, 오토캐드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오토데스크사가 CAD를 먼저 개발한 이래로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를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는지, 그리고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기에 앞서서 그리기 보조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도면을 작성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옵션 설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autodesk.co.kr 접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토캐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여지실 거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고객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계정 작성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 성, 전자메일, 암호, 그 다음 체크사항 등을 선택을 하시고요. 계정 작성을 계속 누르시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문항에 답변하시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CAD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여러분의 메일 주소로 오토데스크에서 전자메일 확인이라는 계정 확인이라는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전자메일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만이 정확하게 오토캐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CAD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저는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AD가 실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로그인 하신 상태라 그러면 여기에 30일 체험판이 30일이라는 숫자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D 시작 화면으로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D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옆에 화살 표시를 누르게 되면 템플릿 찾아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템플릿 중에 ACAD ISO라고 써진 애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왜 ISO냐면 이게 미터법, 인치법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ISO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야만이 2D의 미터법으로 도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메뉴입니다. 파일 조작에 관한 명령들로 하위 메뉴가 보이는데요. 왼쪽 상단에 A라는 로고 옆에 삼각형 화살표 보일 거예요. 요거 이 부분을 눌러줘 보세요. 누르면 새로 만들고 열고 저장하고 인쇄, 닫기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상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하나 더 보여지실 겁니다. 이제 이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의 집합체로 새롭게 명령을 등록하거나 또는 메뉴 막대를 표시를 합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삼각형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메뉴 막대 표시, 뭐 리본 아래 표시, 내가 이거 부분을 본래 특성 일치가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특성 일치 선택을 했더니 아이콘 생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특성 일치를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여기에게 빠른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제목 표시줄 버전과 파일 이름을 표시하고요. 다음에 보이시는 홈, 그리기, 수정 이런 부분들을 다 리본이라고 하는데 홈 탭, 삽입 탭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기는 그리기에 관련된 모든 것, 수정은 수정에 관련된 모든 것, 주석은 도면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 그 다음 도면층은 뭐 포토샵도 아시겠지만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블럭, 특성, 그룹, 유틸리티, 클립보드, 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리본 중에서 필요 없는 거가 있거든요. 요거 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잠깐 감춰보고자 한다면 여기 리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패널 표시해 보게 되면 뷰라고 있습니다. 요거 뷰를 체크 해제하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뷰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여기서는 감추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탭들이 보여지는데 요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요거 리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탭으로 최소화를 누르시게 되면 탭만 보여주고요. 패널 제목으로 최소화 그러면 패널의 제목만 보여주고 홈 탭을 제가 눌러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 그러면 패널 버튼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한 번 더 모두 순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 하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리본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파일 탭입니다. 드로잉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파일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새 도면이라 그래서 드로잉 2번 새로운 도면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는 종이처럼 그리드가 보이는데요. 이게 작업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에 십자 모양을 되어 있는 십자선, 오른쪽에 뷰 큐브라 그래서 도면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절하고 탐색 막대, 초점 이동, 줌, 궤도 등을 나타내고요. 명령행이라 그래서 명령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점점점 보이는데요. 요거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명령 입력 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가장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UCS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XY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XY 마우스 휠을 아래로 하면은 화면이 축소가 되는데 축소를 해서 보시면 XY 좌표계가 보입니다. X는 수평 방향이고요. Y는 수직 방향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네모 보이죠?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원점이고요. 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모형 탭, 배치 탭 있습니다. 모형은 저희가 실제로 도면 그리는 부분이고요. 배치는 출력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알면 좋은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태 막대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여기도 아이콘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태 막대라고 하고요. 그리기 보조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례차례 또 보조 도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드입니다. F7번이고요. 모는 그리드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F7번을 누르시거나 또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있던 모는 그리드가 표시되고 안 하고 하죠. 두 번째는요. 스냅입니다.
스냅을 켜시게 되면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는 별 문제 없으나 제가 한번 마우스 휠을 위로 계속 확대를 해서 살펴봐 드릴게요.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을 실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거나 단축키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클릭을 합니다. 어때요? 마우스로 움직였더니 눈금 하나하나씩 움직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스냅이라고 하고요. 보통 여기를 10에 10 정도로 봅니다.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마우스가 이상 버벅대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여기 스냅을 끄셔서 작업하시게 되면 자유자재로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동적 입력입니다. 커서 주위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보여지시죠? 십자선 주변에 거리 각도 표시하고요. 탭 사용해서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동적 입력이 표시가 되면 뒤에 나타나겠지만 상대 좌표라고 합니다. 상대 좌표, 내가 지금 현재 포인트 찍은 이 점에서부터 얼마까지 그림을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 입력이 켜 있어야만이 거리 값을 입력하시고요. 탭키 눌러서 각도 값을 주어주고 그리고 엔터 눌러서 확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직교입니다. 직교는 커서 이동을 수직과 수평으로 제한을 하는데 상태 막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직교 모드를 제가 한번 켜볼게요. 선을 클릭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어때요? 수평하고요. 수직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수직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각진 선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명령 취소 ESC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극좌표 추적인데요. 커서가 지정된 각도로 이동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여기 직교 옆에를 좀 볼게요. 직교 모드 옆에 보면 극좌표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켜게 되면 직교 모드는 꺼지고요. 극좌표 추적을 켜서 옆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각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90도로 설정이 되면 직교 모드하고 같아지겠죠. 제가 30도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선을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시게 되면 30도, 60도, 90도 별로 저렇게 초록색 연장선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도가 주어진 선에 따라서 마우스를 놓고 거리값만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또 선을 각도가 있는 선을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 객체 스냅 추적입니다. 객체 스냅 위치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객체 스냅 추적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선을 그려볼게요. 선을 여기 마우스 제가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점을 갖게 되면은 잘 안 잡히니까 하나 설정을 좀 먼저 하죠. 7번째 보시면 객체 스냅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설정을 좀 먼저 가볼게요. 객체 스냅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제가 중간점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아까 객체 스냅 추적 켜져 있죠? 선을 클릭을 하셔서요. 나 여기에 있는 끝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간점이랑 만날래? 어때요? 포인트가 찾아지죠. 이것을 객체 스냅 추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선 가중치입니다. 선의 굵기를 표시하는데요. 특성 팔레트를 보시면 특성 패널을 보시면 여기 특성에서 두 번째가 선 가중치입니다. 현재는 도면층별, 도면층에 있는 설정 그대로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0.3mm 정도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선을 제가 한번 또 지그재그로 그렸어요. 지금 현재는 달라짐이 없지요. 근데 여기 상태 막대 보시면 선 가중치라고 있습니다. 요거 표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선이 진하게 보여지죠. 이렇게 굵기를 표시하는 건 선 가중치. 다음 작업 공간 설정입니다. 오토캐드는
2D와 3D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상태 막대 작업 공간 설정에 가셔서 또다시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제도 및 주석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3D 모델 등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이콘, 도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3D를 그릴 수 있게 환경이 바뀝니다. 다시 내가 3D가 아니고 2D를 할래 제도 및 주석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2D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 공간은 2D, 3D 기본으로 주어진 것도 되고요. 내가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사용자화라고 있습니다. 상태 막대에 도구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도면을 작업하는데 너무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막대를 클릭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좌표 필요 없을 것 같아. 구속 조건 조정 수정도 필요가 없고 등각 투영, 투명도 몇 가지를 좀 끄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로 끄는 거는 이제 3D에서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잘 쓰지 않은 것들, 네. 이 정도로 갈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번거로움이 좀 적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화 버튼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교재 17쪽을 봅니다. 17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잠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객체 스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객체 스냅은 이제 도형에서 여러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다시 그릴게요. 객체 스냅 F3번이 만약에 꺼져 있다면 제가 선을 그리는데 이쯤이 객체의 끝점일 거야 생각이 들어서 끝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대충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선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ESC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맞물리지 않고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 가중치를 끌게요. 객체 스냅을 켜시고요. 선을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객체 스냅이 설정되어 있다면 끝점은 저렇게 네모 모양으로 끝점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끝점이구나 포인트를 찍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확대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끝점 부분의 위치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 설정은 상태 막대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상태 막대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요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도 되고 또는 객체 스냅 아이콘을 여기요. 아이콘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서 내가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끝점, 중간점, 중심, 4분점, 직교 이 정도로 체크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노드라는 거는 점이 있을 때 표현을 하고 4분점은 그 다음 중심은 원이 있을 때 표현이 됩니다. 볼까요? 원을 제가 하나 그렸어요. 선을 그릴 건데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어때요? 원의 중심이 찾아집니다. 또한 마우스를 여기 부분에 갖다 대면 마름모꼴로 4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극지방도 찾아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객체 스냅 설정은 여기 삼각형을 눌러도 되고 삼각형 밑에 보면 객체 스냅 설정 버튼 땡땡땡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항목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알파벳 오스냅이라 그래서 OS라고 합니다. 입력하시고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제도 설정 부분에서 객체 스냅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스냅 모드를 체크하지 않은 걸 선택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중에서 근처점은 제가 체크하지 않았거든요. 근처점은 그냥 근처에 있는 점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근처점 클릭을 하셔서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근처점에 해당하는
표식이 보이고 여기에서 포인트 찍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도면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은 단축키입니다. 또 선을 클릭을 합니다. 이 중에서 4분점인데 4분점부터 4분점까지 그리고 나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여기에 근처점에 그릴래? 이럴 때 단축키 NEA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포인트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 설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여기 삼각형 표시 눌러서 체크하는 방법, 객체 스냅 설정 땡땡땡 하는 방법, 단축키 OS 눌러서 하는 방법, 그리고 방금 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문자를 써서 교차점은 INT, 끝점은 END 이렇게 눌러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옵션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옵션은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여기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알파벳 O, P라고 입력을 하시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키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이제 사용자가 내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차례대로 잠깐 봐드리면 첫 번째는 리본 색상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리본 색상인데요. 화면 표시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색상 주제를 보시면 어두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것을 경량으로 바꿔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리본에 여기 색상이 좀 밝게 변합니다. 그래서 난 밝은 게 좋아 하시는 분은 경량으로 하시고요. 나는 그냥 어두운 계열로 할래 하시는 분은 어두움으로 설정을 해봅니다. 저는 경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요. 두 번째로 화면의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색상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33, 40, 48 요 부분이 이제 기본값이 되겠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현재 2D 모형 공간의 균일한 배경에서 흰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적용 및 닫기 버튼 누릅니다. 어때요? 화면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보통은 흰색에서 저희가 작업을 거의 안 합니다.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본값으로 가고자 하는데 색상 버튼 다시 눌렀어요. 색상 눌렀더니 어때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색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여기 색상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현재 컨텍스트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컨텍스트의 모든 인터페이스 요소를 기본 색상으로 변동을 합니다. 복원하시겠습니까? 복원하겠습니다. 적용 및 닫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색상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하나 더 수정된 거 하나 더 있죠? 명령에도 똑같이 복원이 돼서 제가 그냥 여기다가 다시 앉혔어요. 네, 여기서 잠깐 코너 보셨고요. 다음 명령의 문자 크기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래 하단에 명령 입력 창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니터를 이제 크게 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노트북이라든지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이 부분에 명령 입력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옵션에 들어가셔서요. 화면 표시에 글꼴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크기를 현재 10인데 12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적용 및 닫기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봐 주세요. 여기 어때요? 글씨가 조금 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 칼을 조금 더 제가 키워볼게요. 이 상태로 봐주셔도 됩니다. 다음 파일 저장 옵션과 안전 예방 조치인데요. 다시 옵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열기 및 저장이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이 있는데 신규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이 2018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 도면으로 하게 되면 하이 버전에서는 도면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려 차원에서 한 13 버전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고, 자동 저장 세팅도요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 다음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 있죠? 요거는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쪽에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동 저장 세팅을 해 놓고 나면 확장자는 SV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본 작성을 하게 되면 확장자는 BAK 파일입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오류로 꺼졌을 때 여러분은 파일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저장 파일을 찾거나 백 파일을 찾아서 확장자를 DWG로 바꿔주시면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 저장 파일은 어디 있냐면 파일 탭에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임시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확장자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택 탭 잠깐 눌러주십시오. 피크박스라 그래서 확인란 크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 3분의 1만큼 정도 키워서 작업하시는 게 조금 수월해서 여기까지 옵션 설정을 해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하실 대로요. 선택해서 피크박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어디? 열기 및 저장에서 자동 저장과 요거 백업본 작성의 체크, 그 다음에 버전 수정, 화면 표시에 가셔서 윈도우 요소 색상 주제를 경량으로 할지 어두움을 할지, 그 다음에 글꼴 색상 이 정도로 일단 세팅을 하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시간이 조금 이론이 길었는데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